자, 이번 시간에는 함수를 할 텐데 중학교 때부터 함수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함수가 도대체 뭔지 사실 이거를 함수를 말로 몰라서 하려고 그러면 말이 길잖아. 그렇지? 그래서 느낌이 와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 대응 관계인데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이 함이라는 게 무슨 함입니까? 한자였다면 X, Y. 한자였다면 그냥 많기는 X, Y 다 써놔서 그래요. 여러분들 학교 가면은 자기 챙긴 옷 있지? 상하. 그 함. 뭐야? 상자라는 소리 들었지? 상자. 그렇지? 수는 숫자 상자야. 그래서 함수라는 게 숫자 상자야. 초등학교 때 이런 문제 많이 풀잖아요. 여러분들. 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플러스 만약에 3을 하는 상자가 있어. 그치? 이 상자의 역할은 뭐가 되지? 3을 더하는 역할을 한다. 그치? 3을 더하는 역할을 해. 이 전체 상자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숫자 상자라고 말한다고. 그치? 근데 이거를 이런 현상 이렇게 일어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하나의 함수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상자라는 뜻이고 숫자 상자라고 번역을 했다. 그치? 중국에서. 근데 서양에서 넘어온 거를 숫자 상자라고 번역했어. 근데 서양에서 넘어올 때 함수는 뭐라고 해서 넘어왔을까? 용어가? 함수라는 뜻을? 펑션. 펑션, 기능하다. 기능 또는 사전 찾아보면 기능하다 동사라는 역할도 있어. 동사라는 뜻도 있어. 동사. 그래서 뭐 역할, 기능. 그래서 이걸 펑션이라고 우리가 쓰는데 서양에서는 그게 최대한 뜻도 유사하면서 발음도 비슷하게 쓴 게 한자로 이런 한자를 쓴 걸 우리는 읽는 거야. 뭐 읽으면은 펑철 뭐 이렇게 발음되는데 중국말로.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했대. 원래 번역할 때 그렇게 많이 생각해서 쓰잖아 우리가. 그치? 우리가 뭐 북한말 찾아봐봐. 우리가 쓰는 외래어들 북한말로 기가 막히게 막 자기 말로 바꿔서 쓰기도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뜻도 비슷하면서 뜻도 맞아 떨어지면서 발음도 비슷한 걸 찾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썼는데 우리는 이제 이거를 중국으로부터 넘어온 거를 우리말로 읽으니까 그 한자가 함수가 된 거야.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함수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 자, 이 상자의 역할은 뭐야? 플러스 역할이라는 것 자체가 서양에서는 그냥 함수라는 뜻이잖아. 그치? 역할. 3을 더하는 역할인 거야. 그치? 이 상자. 이 상자의 이름을 그냥 F라고 쓰면 되겠지. 역할을 하는 상자니까. 그치?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어떤 숫자를 한번 집어넣어볼까? 2. 2. 또 어떤 거 집어넣어볼까? 어떤 거 대입해? 3. 4. 9. 이렇게 썼다고 칠게. 자, 그러면 얘가 만약 2를 대입했어. 그러면 여기 답이 뭐가 나와야 돼? 5가 나와야지 답이지. 2를 대입했을 때는 이 상자를 거쳐서 5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초등학교 때 문제에서 1번 5, 2번 6, 3번 뭐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답이 이게 두 개로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런 문제가. 그치? 잘못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거야. 이런 현상들이 함수야, 함수. 자, 그래서 3을 더하면 5가 나와. 답이 두 개 나오면 돼요, 안 돼요? 하나만 나와야 되더라고. 그치? 하나만. 그치? 이 현상을 우리는 굳이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거야. 2를 대입하면은 뭐가 나오죠? 5가 나오지. 그치? 이 대입하는 쪽에, 이쪽에 있는 부류들을 X라고 치고 이 결과로 나오는 이런 부류들을 뭐라고 칠까? Y라고 친다면은 2일 때는 뭐가 나오는 거지 지금? 5가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X와 Y가 있을 때 X 값이 2일 때 Y가 5가 되는 요 점을 찍을 수 있는 거라고. 맞지? 같은 방법으로 뭐를 대입하면 3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야 되죠? 6이 나와야 되지. 이렇게. 그치? 그러면은 3,6이라는 점을 여기에 대응해서 찍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쵸? 3일 때는 여기에 6 이렇게 찍힐 거야. 또 4,5도 찍히겠어. 같은 방법. 4,7 그 다음에 좀 띄어서 9,12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고. 그치? 4,7 근데 9는 좀 멀리 있네. 그치? 9는 여기 이쯤 어딘가에 9,12도 여기 위에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맞죠? 이해했어?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대응 관계를 우리는
이런 상자로 이해해도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교재나 모든 책에서 이렇게 상자로 나오지 않고 어떻게 나와 있냐면 x, y 이렇게 써놓고 이건 이제 대응 관계표라고 말하겠지, 그렇지? 대응 관계. 자, x에 우리가 2, 3, 4, 9만 썼잖아, 그렇지? 근데 y에는 자 x가 2, 3, 4, 9 이렇게 막 대입하는데 y에는 일단 어떤 숫자를 써볼까? 쭉 1부터 써볼까? 1, 2, 어디까지 쓸까? 4까지 쓸까? 그럼 4까지 쓰면 할 수 있어? 안 되지, 그치? 아무리 못해도 어디까지는 써나가야 돼? 9나 12 이상을 써야 되는 거잖아, 그치? 쭉 가서 12, 뭐 13까지만 14까지 써도 되고 쓰는 사람 마음이겠네, 이것도, 그치? 이렇게 쓸 수 있더라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근데 2일 때 5라는 거는 2가 어디로 간다는 거야? 5. 2가 화살표를 따라 이렇게 5로 가고 있잖아, 그치? 이 화살표 방향은 x에서 y로 이렇게 방향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얘도 지금 이쪽 x라는 부류에서 y라는 부류로 이렇게 화살표 방향이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 그걸 이렇게 옆으로 쓴 것 뿐이잖아. 우리가 이미 교재는 다 이렇게 나와 있겠지만 3은 어디로 가야 되냐? 6. 이런 식으로 가면 9는 12로 가겠지. 4는 7 이렇게 중간에 뭐 다른 숫자들도 있겠지만, 그쵸? 이렇게 갈 거라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먼저 이해해야 될 게 이거와 이거는 이제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 거잖아, 지금. 맞죠? 표현 방법이 다른 것 뿐인데 이렇게 연결되는 게 함수인데, 자, 정의역, 공역, 치역, 함수값 이런 것들 먼저 한번 이해해 보자고 말했듯이. 막 이런 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정의역. 어떤 걸 정의역이라고 하냐면은 이쪽에 2, 3, 4, 9 얘네들 저런 것들은 다 집합이야, 알겠죠? 정의하는 영역, 그 다음에 공역은 같이 하는 영역, 뭐 이런 의미인데 이 역이라는 게 영역이라서 집합으로 나타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하는 놈은 보통 흔히 이쪽에 있는 부류들, 또 이 축에 존재하는 이 값들 2, 3, 4 또는 여기에 대입하는 값들, 이런 것들을 정의역이라고 말하는데 왜 정의역이라고 부르냐? 아까 누가 저거 숫자 몰랐지? 2, 3, 4, 9? 저요. 동진이가 마음대로 막 정할 수 있잖아, 그렇지? 정의역은 마음대로 막 정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이쪽 부류를 정의역이라고 부른다고, 그렇지? 됐지? 이거는 근데 항상 어떻게 나타내야 돼? 집합으로 나타내야 된다, 그렇지? 집합으로. 근데 우리가 이쪽 편이 정의역이라면 이쪽 편에 써지는 애들은 뭐라고 말해? 전체를 통틀어서. 치역. 아니, 조금 더. 여기도 마음대로 정하는 영역인데 마음대로 정하긴 한데 정말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 얘가 정해지면 이 숫자 상황과 이 역할을 보면서 맞춰서 정했지, 그치? 네. 함부로 뭐 여기까지만 숫자 쓰고 그러지 않고 이 상황을 봐서 9를 대입했을 때 12까지 가니까 최소 12보다 더 가야 된다. 마음대로 정말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잖아, 그치? 얘와 이 함수의 상황의 관계에 맞춰서 같이 움직이는 거라고 해서 이 y값 전체를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고? 같이 하다라는 의미라고, 그치? 공역이라고 말한다고. 이해했어요? 그 중에서 x가 2라는 값을 가질 때, 이거일 때, 그때 실제로 x에서 y로 가기 때문에 그때 y값은 뭐가 나오죠? 5가 나오지, 그치? 그게 치역. 이 값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 x값이 2일 때의 함수값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x값이 2일 때의 함수값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 함수값을 우리 편하게 f 얼마라고 쓰죠? f2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 5를 나타내는 시기에 그냥 5라고 해도 되지만 x가 2일 때의 함수값 이렇게 말해도 되고 f2라고 해도 된다고. 이해? 됐지? 그러면은 이 6이라는 것도 어떨 때의 함수값이야? x값이 3일 때의 함수값. 그러면 어떻게 말해도 돼? f3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지, 그치?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f2, f3, f4, f9 얘네들을 집합으로 묶었어. f2는 실제로 얼마죠? 똑같은 집합인데 5, 얘는 6, 얘는 7, 얘는 12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이것도 y 쪽에 있는 범위이긴 하지만 전체 지금 주어진 이 y의 범위보다는 살짝 어때? 작으면서 포함되는 부분 집합이다, 그렇지?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고?
치역이라고 말한다고. 이해했어? Z라고 말할게. 뭐 굳이 억지로 쓰면 Z라는 영역이라고 쓰면 이 치역은 Y의 공역의 안에 있으면서도 특별히 선택받지 않는 이런 애들은 치역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고 선택받은 애들 함수의 값이 되잖아. 값어치 할 때 그 한자로 치자야. 그치? 그래서 치역이라고 말한다고. 그치? 네. 됐어? 그러면 항상 공역과 치역의 관계는 누가 더 큰 집합이어야 되지? 여기요. 공역이 더 커야 되지. 그치? 똑같을 수도 있다. 운이 좋아서. 그치? 이렇게 해서 이 명칭 정역, 공역, 치역 이 명칭이 헷갈려서 문제를 못 풀면 안 되니까. 이해했어? 그 다음에 이거 함수값에 대한 의미도 알겠지. 자, 이걸 안다면 우리는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그래프부터 먼저 할게. 자, 이런 식이 있어. 지금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을 우리가 대응 관계로 나타내면은 굳이 나머지 것들도 막 있겠지만, 그치? 요 세 가지에 대한 거면 대응 관계로 나타내면 여기 x에 뭐가 있어? 마이너스 2랑 2랑 4 이 세 가지에 대해서 y값이 다 뭐가 돼요? 2라는 이 y값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얘도 2로 가고 얘도 2로 가고 얘도 2로 가게 된다고 이렇게, 그치? 근데 어찌됐든 간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답이 몇 개로 골라져? 2 하나로 골라지지. 저 상황이면, 그치? 그 다음에 뭐 2를 대입해도 2 하나가 골라질 거고 4를 대입해도 2 하나가 골라지잖아. 얘가 4가 막 답이 두 가지로 나오고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쵸? 네. 그럼 얘는 함수가 되는 거라고, 그치? 답이 두 가지로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또는 여기서 뭘 대입했는데 답이 안 나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함수가 되려면은 이렇게 뭔가를 대입했을 때 그게 어떤 같은 데로 가도 상관없어. 어떤 한 가지로 가야 되지 두 가지로 가거나 안 가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럼 이 그래프는 함수가 되는 그래프야, 안 되는 그래프야? 되는 그래프야. 근데 안 되는 그래프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려져 있어. 1일 때 요게 1이고 요게 3이야. 그럼 얘는 x값이 1인 경우만 놓고 봤을 때 y값이 1이 몇 군데로 가? 1이 1로도 가는 거고, 그치? 1이 어디로도 가요? 3에도 연결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그럼 이거 함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자, 이쪽 편에 있는 거는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어. 마이너스 1이 어디로 갈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또 함수가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치? 이해했어? 함수가 되냐 안 되냐 그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웬만큼 함수를 공부했어도 이 문제 나오면 많이 헷갈리는 게 있는데 서로 같은 함수. 자, 식이 달라도 서로 같은 함수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봐봐. f라는 상자에 있는 식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얘를 절대값 해. 이렇게. 됐어? 자, g라는 상자는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제곱을 해,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 f라는 상자는 이렇게 있는데 당연히 이것만 놓고 모든 범위에서 따지면 당연히 얘랑 얘는 같겠어, 다르겠어? 분명히 식이 아니 모든 범위에서 별말이 없으면 모든 범위야. 정역 뭐야 y의 범위, 공역도 모든 범위라고 생각해. 근데 그냥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다른 함수죠, 그렇죠? 근데 서로 같은 함수가 되려면은 일단 상황을 볼게. 정역과 공역을 잘 정해주면 돼. 얘는 f라는 상자고 얘는 g라는 상자인데 둘이 역할이 조금 다르긴 하다, 그렇지? 근데 f라는 상자와 g라는 상자에 둘 다에 대입할 수 있는 이 정의역을 잘 정해줘봐.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이야. 네. 그 다음에 공역이 둘 다에 대한 공역이 0, 1, 2 이렇게 잡았어. 됐어? 그러면 f라는 상자에 대한 대응과 g라는 상자에 대한 대응이 둘 다 마이너스 1, 0, 1, 0, 1, 2 이쪽도 마이너스 1, 0, 1,
아 여기 안 나올 수도 있겠네 화면에. G도 한번 해볼게. G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1, 0, 1, 0, 1, 2가 있어. 근데 F도 마찬가지. F 마이너스 1부터 한번 대입해보죠.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면 절대값 하면 뭐가 나오죠? 1이 나오지. 그럼 마이너스 1이 1로 가는 거잖아. 그치? 네. 0은? 0. 0은 0. 1은? 1. G도 마찬가지야. 제곱을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 0은 0. 1은 1. 똑같네. 맞지? 그래서 그냥 식만 보고 서로 같은 함수가 아니에요. 단정 지으면 안 돼. 근데 똑같은데 봐봐.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다면 여기서의 공역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의 공역은 0, 1, 3이야. 똑같은 함수이려면 이 세트로 이 전체 그림이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여기는 3인데 여기 2라고 적혀 있는데 이 그림 상황이 똑같나? 아니요. 약간 다르지? 실제로 연결되는 거는 같지만 여기가 달라도 안 되는 거야. 애초에.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서로 같은 함수이려면은 식이 같으면 당연히 같은 함수겠지, 그치? 근데 식이 달라도 같은 함수일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첫 번째로 뭐가 같아야 돼? 정의역이 같아야 된다, 그치? 두 번째는 공역도 당연히 같아야 돼. 공역이 다르면 안 되는 거라고. 여기는 공역이 0, 1, 2인데 여기는 0, 1, 3이면 안 되잖아, 그치?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치역 이 집합 자체가 같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각각의 연결되는 함수값 이 대응 관계가 완전히 똑같아야 되잖아, 맞죠? 그래서 뭐라고 말할까? 함수값도 같아야 된다. 각각의 함수값이, 그치? 각각을 대입한 함수값들이 다 같아야 된다고. 요거 두 개가 치역인데 얘도 요거 두 개가 치역인데 연결 관계가 다르면 안 되는 거야, 얘랑, 그치? 치역은 똑같은데. 그래서 함수값의 대응이 같아야 돼. 이 세 가지가 다 같아야지 서로 같은 함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그쵸? 자, 여기까지가 기본 함수의 뜻이 될 것 같아.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하나만 좀 보고 그 뒤에 내용을 설명할게. 여러분들 교재에서 97쪽에 한번 볼게. 97쪽. 자, 97쪽에 보면은 그 그래프를 보고 다음 그래프가 함수의 그래프인지 아닌지 그냥 이거 간단한 거 구분하는 거야. 1번 함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1번이요? 안 돼요. 안 돼. 왜 똑같은 x 값에 대해서 y 값이 두 군데로 가는 상황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안 돼. 2번은 돼. x에 뭔가를 대입하면은 그게 어떤 한 군데로 가잖아, 그치? 어떤 하나의 y-값을 갖는 거잖아. 되는 거야. 3번은 안 되지 또. 누구냐? 4번은 돼요. 안 돼요. 이게 될 것 같아 보이지만 어떤 순간 돼요, 그래. 요 특정한 x값 여기가 만약 3이라고 쳐봐. 그럼 이 3은 이 모든 높이를 다 가지고 있잖아, 그치? 네. 다 연결되고 있으니까 요 부분 때문에 함수가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당연히 똑같은 방법으로 5번은 안 되죠. 당연히 안 되겠지.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함수의 그래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겠다, 그치? 됐어요? 네. 일단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문제를 예를 한번 내볼게. 서로 같은 함수인 거 문제가 나오는데 fx가 만약에 x제곱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gx가 x 플러스 2 이거일 때 네. 이거일 때 f랑 g가 같은 함수가 되도록 하는 이거가 되도록 하는 정의역 x를 구하래. 둘 다의 정의역이래. 이것도 정의역도 이거고 이것도 이건데 이거를 모두 구하래. 한번 해보자. 이또 되게 공집합도 되겠지. 그치? 상황을 한번 볼게. 얘랑 얘가 같으려면 일단 정의역이 같아야 되는데 근데 애초에 문제에서 이 정의역 같은 걸로 잡아준 거 아니야, 그치? 네. 공역은 별 말이 없으면은 모든 범위라고 생각을 하면 돼. 모든 실수 범위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이 f라는 상자에서 x 자리에 어떤 값을 A라는 값을 대입했을 때 이 결과랑
함수값의 대응이 같아야 되니까 G라는 상자에도 이 X 안에 있는 어떤 A라는 원소를 대입했을 때 이 결과, 이 둘의 결과가 어때요? 같아야 되지, 그치? 어떤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F라는 식에다가 A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 A를 대입했을 때 이 결과랑 G라는 상자에 A를 대입했을 때 이 결과가 같아야 함수값의 대응이 같은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F에 A를 대입했을 때 그럼 저 식은 뭐가 돼? A 제곱이 되는 거지, 그치? G에다가 A를 대입했을 때는 A 플러스 2가 될 거야. 그럼 얘를 넘겨서 2차 방정식으로 푸는 거야. A가 몇 개 나오는지 한번 보자. 2개 나올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이야. 그럼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1이 0. 그럼 A는 2만 되나? 2 또는 마이너스 1이죠, 그쵸? 맞죠? 그러면 2를 대입했을 때도 같은 값으로 갈 수 있지만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도 똑같이 같은 값으로 가는 말이야, 이렇게. 맞죠? 애초에 정의역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 2랑 마이너스 1 둘 다를 정의역으로 가져도 되겠네? x값이, 그치? 또 2만 가져도 되겠죠? 마이너스 1만 가져도 되겠지, 정의역이, 그치? 그 다음에 공집합이 돼도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x로 가능한 거는 개수가 몇 개? 4개.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a값 정의역에 대응관계가 같게 만들 수 있는 함수값의 대응관계가 같게 만들 수 있는 a값이 2개가 딱 나왔어. 그럼 얘네들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총 몇 개? 2에 2제곱해서 바로 4개 이런 식으로 풀어야지, 그치? 맞죠? 이렇게 해결을 해주면 된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함수의 뜻, 함수의 그래프 내용이야. 그래서 오늘 일단 어디까지만 할 거냐면 여러 가지 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 상수 함수, 항등 함수 여기까지 할 거야. 일단 여러 가지 함수 안에 1대1 함수, 1대1 대응, 상수 함수, 항등 함수 이런 게 있는데 1대1 함수 1대1 함수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1대1 함수는 이런 거야. 1, 2, 3 이쪽 편이 정역일 때 공역이 4, 5, 6, 7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있을 때 1대1 함수는 얘가 어디론가 대응이 되고 얘가 근데 두 군데 가면 안 된다, 그치? 어디 아무 데나 한 군데 가면 돼. 얘가 6, 6으로 갔다고 치자. 3을 어디로 갈까? 그냥 4로 갔다고 칠까?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는 게 1대1 함수야.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연결되는 애들, 대응되는 관계 애들끼리는 다 몇 대 몇이야? 1대1이지. 근데 아까처럼 1, 2가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연결된 거는 1대1인가? 연결된 게 몇 대 몇이야? 2대1이잖아, 이런 거, 그치? 맞지? x랑 y 값이 하나씩 연결되는 그런 경우로 1대1이라는 말을 우리가 붙이는데 1대1 함수냐 대응이냐는 지금부터 좀 잘 구분을 하자고. 얘는 1대1 함수야. 대응되는 애들끼리만 1대1이면 돼. 여기가 남아있다, 그치? 얘가 남아있잖아, 그치? 얘가 남아있어도 상관없다고. 1대1 함수는 없어도 1대1 함수, 있어도 1대1 함수야. 됐어?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여기가 1, 2, 3이고 얘가 4, 5, 6, 7일 때 얘처럼 1일 때 5, 2일 때 6, 3일 때 4로 갔다고 치자. 그럼 이거 1대1 대응이란 말은 못 붙여. 이거는 7이 없었어야 돼. 애초에 남는 애도 없이 양쪽이 처음부터 개수가 같아서 남는 애가 없어야 된다, 그치? 얘는 남는 애가 있어도 1대1 함수, 없어도 1대1 함수야. 근데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중에서 얘가 없을 때 대응이란 말을 쓸 수 있는 거라고. 이해해요? 자, 그래서 함수 중에서 1대1 기준으로 보면은 1대1 대응이 있을까 먼저 쓸까? 1대1 함수가 먼저 쓸까? 1대1 함수요. 여기도 1대1이야. 이렇게 있을 때 1대1 함수가 있고 1대1 대응이 있는 거라고, 그쵸? 그럼 1대1 대응도 1대1 함수라고 말해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야, 그치? 요 말끝만 좀 구분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얘네들의 차이는 이제 수학적으로 우리가 좀 표현을 할 텐데 이거를 좀 눈에 익혀야 될 거야. 확률과 동계에서도 많이 묻잖아. 개수 따질 때. 1대 1이란 말은 여기에 있는 게 x1, x2, x3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x1과 x2가 다르다. 이거이면 f 이거는 뭐야? x1이 가는 이 함수값이죠, 그쵸? 얘는 x2가 어디론가 향했을 때 그 함수값이잖아. 이건 각각의 y에 포함된 값들이잖아, 그치? 이 값들이 얘가 애초에 다른 x값을 대입하면 이 결과도 같아야 돼, 달라야 돼?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 여기까지가 그냥 1대1을 의미하는 거라고, 그쵸? 이해했어? 여기까지만 따지면은 1대1 함수 또는 그냥 1대1 그냥 말 자체의 의미만 갖고 있지. 근데 1대1 대응까지 말하려면 추가적으로 뭐가 생겨야 되냐면은 이 전체 공역이 뭔지 알지? 전체 y의 범위잖아, 그렇지? 이거랑 뭐랑 치역이 같은 집합이어야 돼. 맞지? 그 말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이건 애초에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 n 이렇게 쓰잖아, 그렇지? 이거랑 공역 또는 치역이 되겠지만 같으니까 어차피 애초에 개수가 어때야 되죠? 얘가 3개면 이쪽도 3개여야 되더라고, 그쵸? 개수에 대한 거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 텐데 이 두 가지 방법을 좀 기억해야 돼. 나중에 확통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기도 하지만 그냥 기본적인 거 빨리 계산할 때는 그거랑 좀 다르게 그냥 편하게 좀 기억을 하자고 일단. 그 다음에 남은 게 뭐가 남았어? 두 가지 함수. 상수함수랑 항등함수가 남았다, 그렇지? 상수함수는 y는 3 이런 거야. 예를 들면 y는 3이라는 거는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다 뭐가 된다는 거야. 뭘 집어넣어도 다 3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렇지? 그럼 이게 실제로 그래프 그려질 때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일 때 y는 3이면은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이잖아, 그렇지? 근데 x에 1 집어넣어도 3, 2 집어넣어도 3, 다 3으로 가는 거잖아, 이런 거, 그렇죠? 이게 상수함수야. 그럼 상수함수는 1대1이 돼야 돼? 1대1이 안 되지, 당연히. 1대 무한대네. 엄청 많네, 개수가, 그렇지? 안 돼. 이거는 함수가. 근데 아까처럼 이런 거는 근데 애초에 함수 자체를 말할 수 있어, 없어? 이거는 이 x 값이 무수히 많은 대로 이렇게 가버리잖아, 그렇지? 얘가 막 여러 가지로 가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안 되더라고. 얘는 함수 맞아, 상수 함수는. x 값이 어딘가 한 군데로만 가면 되니까. 그 다음에 남은 게 뭐가 있냐면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이런 거지. 이 함수에다가 x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는 거야? x가 나온다는 거야, 그렇지? 여기 x를 대입하면 이 결과도 뭐가 된다고? x가 된다고, 그렇지? 동진이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 동진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런 게 항등함수잖아, 그렇지? 1 대입하면 1 나오고 2 대입하면 2 나오고. 근데 항등함수는 무조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근데 이게 어떨 때는 얘가 항등함수일 수도 있지만 fx가 만약에 x제곱이야. 근데 정의역만 잘 정해주면 항등함수가 될 수 있지 않나? 얘도? 뭐만 정해주면 돼? 0하고 1이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런데 모든 범위에서 항등함수인 건 없다, 그렇지? 이걸 모든 범위에서 항등함수일 수는 없지. 근데 어떤 특정한 범위에서 항등함수가 되게 만들 수는 있더라고. 자, 근데 모든 범위에서 될 수 있는 항등함수는 딱 한 개 있는데 xy가 모든 범위일 때 가능한 항등함수는 어떤 경우가 있죠? fx가 그냥 x라는 거니까 이건 다시 쓰면 뭐가 돼? y는 x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y는 x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1,1, 2,2, 3,3, 3,4 다 똑같으니까, 그렇죠? 네. 이게 항등함수가 되겠다. 그럼 이 항등함수는 1대1 대응 맞아? 다 한 개씩 만나고 있으니까 1대1 대응이지. 빠짐없이, 빈 것도 없이, 그렇지? 그러니까 항등함수는 여기 안에도 들어갈 수 있겠네. 맞죠? 상수함수는 애초에 여기 들어갈 수가 없는 애들이야, 그렇지? 이렇게 좀 이해를 하자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개수만 좀 정리할게. 개수만.
자, 확률 통계 뭐 순열 조합, 중복 순열, 중복 조합 이거는 선생님이 따로 정리해서 영상을 올려줄 테니까 이 파트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그냥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A, B, C 1, 2, 3, 4, 5 이렇게 있어. 자, 이때 그냥 함수의 개수를 구하세요라고 했어.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은 얘네들이 어디론가 한 군데로만 가기만 하면 되잖아. 두 군데 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빠짐없이 한 군데로만 가면 되잖아. 그러면 A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고 B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 C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각각이 몇 가지일까? A가 고를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죠? 5가지. B는 5가지. 같은 데 가도 상관없죠. 그렇죠? C도 5가지.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 맞죠? 굳이 막 이걸 나중에는 이제 확통에서는 5파이 3 이렇게 따지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따로 정리를 해서 줄게. 알겠죠? 우선은 편하게 이렇게 기억을 하자고. 함수의 개수는 이거야. 근데 1대1 얘는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죠. 애초에 개수가 이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1대1 뭐가 되겠어? 1대1 함수의 개수를 물었어. 그럼 우리 A부터 순서대로 대응을 시킬 거야. A가 대응시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죠? 우선 5가지야. 얘네들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한 상태니까. 그러면 B는 A가 어디론가 한 군데 갔으면은 남은 네 군데 중에서 선택해야 되니까 B는 4 경우가 C는 3 이렇게 되겠지. 그치? 맞죠? 애초에 만약에 1대1 대응이 나올 수 있으려면 개수가 어때야 돼? 이쪽이 3개만 있는 상태에서 풀어야 되지. 그치? 그럼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이 될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돼야 되는 거야. 그치? 이 상태에서는 나올 수 없는 문제야. 그쵸? 개수가.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마지막이야. 상수 함수가 나오고 싶어. 상수 함수는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전부 다 y는 1 또는 이 전부 다 y는 2 전부 다 y는 3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나와? 다 이쪽으로 가는 경우 한 가지, 다 이쪽으로 가는 경우 한 가지, 이런 식으로 5개 나오겠다. 그렇죠? 여기서 항등함수는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항등함수는 나올 수 없어. 왜? A 집어넣으면 A로 가야 되는데 A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항등함수가 나올 수 있으려면 우리가 1, 2, 3 1, 2, 3 이렇게 있었을 때 이 경우에 우리가 항등함수 생각해보자. 몇 가지일까? 1은 1로 가야 되니까 한 가지, 2는 2로 가야 되니까 한 가지, 3은 3으로 가야 되니까 각각의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 그치? 1 곱하기 1 곱하기 1. 그러니까 이렇게가 세트로 한 가지야. 그치? 근데 이 화살표만 보고 항등이라고 단정 지으면 안 돼. 여기가 3, 4, 5인데 이게 항등함수야? 그러면 안 된다고. 그치? 그래서 오늘은 요 내용까지만 하고 여러분들 교재를 좀 풀어보자고. 이게 기본적으로 되어야지 여러분들이 다음번 시간에 하는 합성함수랑 역함수도 할 수 있고 수능특강 풀 때도 용어 때문에 흔들리고 그러면 안 되니까 오늘은 요 내용까지만 확실하게 연습을 좀 하자고.